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국의 실전 경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찾아뵌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난 편에서 부동산의 미래 그리고 투자의 당위성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왜 하느냐,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목적과도 결부되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또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하게 될 때 지금 하시고자 하는 투자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이 적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또 한번 살펴보고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what이죠. how와 what을 한번 살펴보고, 또 조금 더 물건이면 물건, 또 투자 컨셉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멀리 보라 그랬죠. 멀리 넓게 보고 계시다가 또 이제 물건을 할 때는 좀 더 가까이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키는 어떤지, 너비는 어떤지, 잎사귀는 제대로 잘 달려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제 3강입니다. 이번에는 경매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건의 물리적인 그리고 자체적인 특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건을 전혀 모르고서야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살펴볼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 물건을 찾는 시기인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때로는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근교다, 수도권 근교다 그러면은 가장 중앙에 있는 강남구라든지 서초, 송파 이런 부분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랜드마크라든지 그런 부동산이 있을 때 그 랜드마크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또 아니면 핵심 코어에 들어가 있는지, 이왕이면 핵심 코어에 들어가 있는 게 낫겠죠. 자, 세 번째, 호재입니다. 호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뉴스라든가 또 광고라든가 또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친구 또는 자제, 가족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호재들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으로 추측만 해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뉴스 기사가 객관적인지, 또 그 광고나 정보들이 객관적인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지와 용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방향이나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업용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신이 꼭 투자하고 싶었던 대상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투자금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나중에 팔고 나오실 거라면은 회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꼭 잡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 없이는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요. 또 누가 뭐라고 그랬을 때 또 쉽게 기뻐하거나 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획을 튼튼하게 짜시고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또 회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든지, 때로는 오랫동안 쭉 가지고 계실 그런 부동산도 있겠죠. 그런 부동산인 경우에는 짧은 투자 기간의 물건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살펴보시고 넘어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그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것을 큰 도표로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초부터 들어가는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절차는 또 강제 집행 절차로 막 진행을 하고요. 또 그 와중에 경매에 나온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인지, 뭐 임차인은 있는지 없는지, 또 물건에 대한 하자는 있는지, 쓰려고 하는 용도가 또 공장 형태인지, 그 층수나 면적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려내고 분류해내려면은 권리 분석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는 민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권과 채권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학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매라는 것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또 그러면은 경매를 실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투를 하게 된다. 공부를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투를 한번 하게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과 더불어서 이론은 어느 정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하고 있는 경매 법정은 원래 24년도 6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법원마다 또 특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법원에서도 30%씩 저감하는 데가 있고 또 20%씩 저감하는 데가 있죠. 저감이란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DC입니다. 원래 이제 감정평가 기준을 100으로 놓고 보고 유찰이 되면은 그 다음 해에는 이렇게 D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부분 20%씩 저감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한번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만 하고 그냥 막바로 입찰을 하시는 경우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권리 분석 자체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예를 들면은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임차인이 나가고 싶어 해요. 그 표현을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으면은 이번에 이 집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또 기분이 좀 울적하니까 저는 이사를 나가겠습니다라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봤을 때 임차인에게도 적당한 또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배당을 해주는 상황인지 알아야 그 임차인과 불협화음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총칭해서 배당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집에 또는 그 물건의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임차인 또는 기타 관계인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있을 때 또는 단독으로 있을 때 각각 어떻게 접근해서 이분들을 계속 있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번 절차로 나가시게 하고 낙찰받은 사람이 그 용도에 맞춰서 직접 사용할 건지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드릴 건지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의 임차인이 세를 잘 내고 성실한 임차인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배당 분석도 분배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명도 분석은 또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돈을 못 받는 소유자나 채무자는 이 물건을 강제 집행을 통해서 좀 지나치게 표현한다면은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마음은 분노에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를 하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심리 상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분들이 스스로 또 체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를 어디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미 정한 데도 있고요. 다만 겉으로는 뭐 약간의 이사비나 이런 것을 좀 달라고 하기 위해서 조금 경직되는 표현이나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계속 따라오신다라면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걸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실거래가 자료를 참고해서도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라는 것은 그 등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공개되는 데까지 상당한 좀 기간이 소요되고요. 또 이미 올라가 있는 자료마저도 과거에 있는 자료죠. 과거에 언제 있었느냐, 또 최근에 있었느냐, 또 비슷한 물건이냐, 예를 들면 아파트의 같은 층에, 같은 향에 그런 물건은 드물겠죠. 바로 옆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옆집과 나란히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아주 적은 일인데 그래서 물건마다 사실은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부에 인테리어가 또 잘 돼 있기도 하고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와 관계없이 물건에 대한 가격만 놓고 토지와 건물의 가격만 매겨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층, 향, 입지 조건 이런 것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거래가에 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감정평가,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한번 고루고루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따라서 객관적인 시세, 꼭 실거래가만 가지고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와 또 실제 호가,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 또 방문하셔서 여러 개, 가능하면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세 개가 낫겠죠. 그렇게 방문하셔서 객관적인 답을 얻으시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던 실거래가와 또 감정평가의 가격에 어떤 흠이 없다라면은 그런 것을 총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쉽진 않겠지만 1등하는 기회가 잦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와 계속 진행을 하시고 또 이 KTV 방송을 계속 들어주신다라면은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 배당 분석, 그다음에 명도 분석, 그리고 최후의 가격 분석, 이런 순서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